구속시킨 장본인입니다. 과연 박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4년이 지난 지구에 볼 것 같으면 아무런 책임도 없고 돈 한 푼 먹지 않은 박 대통령을 잡아다가 족쳐서 죄를 만들고 또 이를 기소해서 법원은 죄가 있는 것처럼 말을 빙빙 돌리고 꽈서 형량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나 수모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붙들어 앉혀놓고 일주일에 3-4번씩 재판을 하면서 이 재판장이라는 놈은 뭘 무시를 잡더라도 잡아서 박 대통령은 32년이라는 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나는 너희들 앞에 설 책임도 없고 너희들의 재판을 이제 거부하겠다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에 신이 난 문재인은 윤석열에게 2계급씩 물려서 서울지검장을 시키고 서울지검장이 끝나기도 전에 검찰총장을 시켜서 이 대한민국을 지 맘대로 죽으려다가 윤석열이가 박 대통령을 잡아놓듯이 또 한 번에 무슨 기회를 잡으면 이거 안 될 것 같다 해서 지금 윤석열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현원지간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작태를 오늘날 우리 민주시민들은 야만 정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야만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지금 무슨 사유재산을 뺏는다, 무슨 누구의 혐의 하도 건드릴 게 많아서 지금 이제 국민들이 무감각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유자산까지 침해가 되고 있어요. 집세도 올리고 뭐 보유세니 무슨 세니 해서 잔뜩 올려가지고 따따블을 만들어서 서민들이 집도 못 갖고 이제 구구화 되면은 계급별로 나눠서 너는 여기 살고 너는 여기 살라 뭐 이런 정권을 만들려는지 모르지만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그 이상의 무언가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한 야만 정권을 세우는데 가장 공을 세운 윤석열은 이제 문재인이가 저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견제를 시작하면서부터 문제 내쫓느니 공수처가 생기면 1호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이라는 등 여러 가지 소문을 내세워 지금 서로 현원지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서로 많은 세월이 흐른 것도 아니고 불과 1, 2년을 못 내다보고 저지른 일들이 바로 이 민주당 정권이 한 일입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정권을 이끌고 야만인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조국 사태 때만 하더라도 조국이 과연 모든 여건에서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은 안 되겠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들 대깨문이라는 사람들 나와서 저 야만인들이 북둥둥 울리면 사람 야만인들이 으쌰으쌰 모여서 사람 잡아먹듯이 야만인들은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면서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로 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북을 둥둥 치면서 야만인 부르듯이 노래를 부르면 또 이 사람들이 아마 일치 나올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제 민주 시민들은 그거에 굴하지 않고 오늘날 이 야만 정권에 항거하기를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야만 정권이 하는 일은 이제 민주적인 행태가 아니라 진짜 야만 정권이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언론까지 막는 이러한 정권을 이들은 이제 깨부셔야 되겠다며 민주 시민들이 탄압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연 문재인과 윤석열이 다시 힘을 합쳐 아마 민주 시민에게 대항하기는 이미 틀렸다고 봅니다. 이제 서로 갈 길을 가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찾으려고 서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야만 정권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몰지각한 민주 시민들은 이 야만인 같은 윤석열을 다음에 대권 후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이가 이 나라의 대권 후보가 되겠습니까? 윤석열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멀쩡한 대통령 잡아다가
지금 불법 감금하고 있는 일 빼고 다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박 대통령도 구하고 이 나라 민주 정권을 야만 정권으로부터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빨리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 모든 힘을 합쳐서 이 야만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서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는 역설적이게도 그 스스로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외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은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미친 듯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검 감찰부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하고 법을 어겼다면서 대검 인권부에게 대검 감찰부 보복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대검 인권부는 윤석열 똘마니들의 집합체라 할 수 있죠. 또한 윤석열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검토하는 등 문재인 정부를 정면에서 들이박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징계위 연기를 2번이나 요청하였으며 4일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공적 조직을 동원해 개인 방어권을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미쳐 날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윤석열이 계속 징계위원회를 미루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신의 정치적 가치를 위해 현재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맞설 인물이 전무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할 수 있다는 이미지만 심어줘도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징계위원회를 어떻게든 미루기 위함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징계위원회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법하게 파면시키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당하게 되면 아무리 윤석열이라도 그 결과를 뒤집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 자신들이 그렇게 외치던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기 때문이죠. 이를 알기 때문에 윤석열이 아등바등 징계위원회를 막기 위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윤석열은 지금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어 정족수 미달로 위원회 개최조차 하지 못하게 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윤석열은 징계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연락을 돌렸고 검찰 측에서 출석하는 징계위원들은 기피 신청을 하게 만들겠다는 것을 공언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용해 상대의 약점을 쥐고 흔들고 있는 것이다. 고기영 전 차관도 이 같은 윤석열의 압박에 못 이겨 사퇴한 것이라 생각이 든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윤석열이 시간을 계속해서 끈다는 것은 자신이 불리하다는 반증이다. 징계위원회만 계획대로 열리면 윤석열이 검찰총장 직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파면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민주진영을 차기 유력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측근 이모 씨가 옵티머스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의 죽음 또한 윤석열을 정치 공세로 이용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4일 오후 3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해 보고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이 씨는 2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서 옵티머스로부터 이낙연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76만 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고 이튿날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여권 정치인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인데요. 윤석열이 당초 야권발 의혹 제기를 등에 업고 이 사건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법무부의 수사팀 대폭 증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즉 담당 수사팀 자체가 윤석열을 위한 팀인 것입니다. 애초 윤석열의 수사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사건 관련자가 사망한 만큼 검찰 수사 과정과의 연관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검찰 수사 과정 중 검찰이 해당 사건과는 별건으로 확대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의 책임과 윤 총장의 수사팀과는 별개로
다수 언론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성윤 지검장이 이씨의 실종과 관련한 보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사건 자체의 화살을 이성윤 지검장을 향해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윤석열이 그동안 개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이용했던 곳이며 전국 검찰청 인권감독관들은 지난달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철회 성명을 내기도 했을 정도로 완벽한 윤석열 딱가리들입니다. 검찰 인권감독관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일 총장 때 검찰로부터 국민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이자 개혁의 성과입니다. 그런데 그걸 윤석열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아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곳곳에 자신의 칼날을 들이밀어 협박 아닌 협박을 해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최근 이성윤 지검장의 용퇴를 건의했다는 보수 언론들의 보도 이후 뒤따른 윤석열이 이성윤 지검장 흔들기 그리고 헌법 소원을 통한 징계위 미루기 검찰은 곧 죽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의 강압적 수사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얼마나 압박을 했기에 얼마나 협박을 했기에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윤석열이 깊숙이 개입된 곳에는 왜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유시민 공작 때도 라임 옵티머스 공작 때도 지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유하고 압박하고 협박하고 사찰하고 사람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웃긴 것은 이모 씨를 수사하던 팀이 누구에 의해 움직이던 팀인지 윤석열의 의지가 어땠는지에 대한 내용은 언급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겁이 났기에 그렇게 급하게 이성윤 지검장을 겨냥한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을까요? 이모 씨 사망 사건 단순하게 생각해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또다시 덮어버리기 전에 국민들의 시선을 현혹시키기 전에 제대로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의 추악한 작태를 다시 한번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현재 윤석열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건과 거리를 두면서 모든 죄를 이성윤 지검장에게 덮어씌우게 하고 있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이 언론 권력이 어디까지 가는지 많은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진행 중인 감찰과 징계를 방해하고 뒤엎는데 검찰권이 공권이 아무렇지도 않게 쓰이고 있는데도 수많은 이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검사부터 시작해 대다수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지금의 검찰개혁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입니다. 공수처 개정법이 9일 최종 결정됩니다. 그리고 10일에는 윤석열의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운명의 일주일인데요. 일주일 후에도 윤석열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언제나 승리자였지만 언제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이었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